일본 총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こんにちは。 고생하십니다. お疲れ様です。こっちはこっちじゃない。 네, 자리 바뀌시죠. 네. 어? 우리 총리님 저번에 전화 통화로 한번 소통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직접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를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호칭합니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또 의견의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이들을 넘어서서 한국과 일본이 여러 면에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더 발전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특히 국제 통상 환경이나 국제 관계들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에 있고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총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고 만나게 됐는데 오늘을 계기로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の度のご就任を心よりお喜びを申し上げます。こうしてお目にかかるのは初めてでありますが、日本のテレビでは毎日出ておられるので、なんかあんまり初めてみたいな気がしませんが、実は初めてです。今年は国交正常化60年という極めて記念すべき年であります。先般お国の総理において60周年のレセプションが開かれ、非常に多くの方々がお集まりになった。また大統領はこの会議に出るために、ご不在でしたが、非常に心温まる立派なメッセージをいただいたというふうに報告を受け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昨日、今日と開かれました G7 でも議論になったことでありますが、国際情勢は極めて厳しい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ウクライナ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中東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またアジアで起こっていることも、全て共通したいろんな要素に基づくものだという認識を私は持っております。今、関西万博をやっておりまして、世界中からお客様が日本にお見えになりますが、外国から来るお客様で一番数が多いのはお国からのお客様であります。そして日本からも世界中にいろんな国に、海外に訪問しておりますが、日本人が一番訪問するのもお国であります。大統領と私、そして政府と政府、企業と企業のみならず、国民同士の交流も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통해서든 아니면 정치를 만나서든 과학자를 만나서든 혹은 주식시장에 가서든 모든 계층 계급과 같은 눈높이에서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들하고의 대화는 더 쉽죠. 왜냐하면 정상들 간의 저런 대화는 서로 칭찬하고 네. 상대 국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면 됩니다. 그거는 사전에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그 공부는 머릿속에 금방 들어갔을 것이고 그다음 무척 자연스럽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과 저렇게 밝게 웃고 대화하는 친화력을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더 그래. 네. 이렇게까지 좋아할 일인가? 저도 보면서 막 웃음이 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 외교 무대의 데뷔였다고 보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 이제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의 만남이었어요. 네. 어떤 모습이 오갈까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룰라 대통령 본인이 자신의 SNS에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KTV 요즘 열일하는 그 KTV 이매진에도
그 우리 쪽에서 찍은 사진도 올라온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저 사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두 사람 모두 초등학교 이후에 소년공이었어요. 맞습니다. 도시 빈민이었고 그걸 그렇게 10대를 보냈고 두 사람 모두 그 시절에 장애를 얻었어요. 룰라는 손가락 하나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두 사람이 엄청난 기득권의 탄압을 받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검사 판사의 모략에 휘말리죠. 그래서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난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룰라도 그 못지않은 심지어는 감옥까지 갔으니까 그런 고통을 겪고 근데 다 결국은 이겨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 네. 국제무대에서 만났어요. 서로의 서사가 너무 비슷하고 궤적이 비슷하죠. 그리고 본인들만 겪었던 게 있잖아요. 도시 빈민으로 소년공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저 자리까지 가기에 겪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만 이해하는 이 동지적인 교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교감과 신뢰가 막 허면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참 들여다봤는데 그런 장면이 또 단체 사진 찍고 나서도 잡혀요. 네, 맞습니다. 영상으로. 그 영상도 있나요? 단체 사진을 찍은 직후인데 다른 정상들하고 다르게 두 사람이 따로 계속 얘기를 나눕니다. 네. 참 귀한 장면이에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G7 현장에서 소위 번개팅을 만들 수 있는 능력, 네. 지도자의 친화력을 보여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었는데 네.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보여지는 혹은 보도된 바에 의하면 약 7개의 정상회담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네. 브라질을 시작으로 아니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시작으로 호주 그리고 브라질, 뭐 인도, 영국, 일본, 캐나다 등등에서 했고요. 그리고 방금 직전 들어온 화면을 보니까 이제 확대 정상회의 시작하셨는데 일본. 아니요, 저기 G7과 정상. 확대 정상회의를 시작했는데 그때도 약간 보여지는 그림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 마크롱 대통령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 서로 웃는 모습, 또 그러다가 룰라 대통령이 와서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뭐라고 하는 모습 등을 보면 그림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한 6개월 동안 혹은 3년 6개월 동안 좀 제대로 된 정상 외교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국민들의 갈증을 좀 해소하는 것 같고요. 그럼 두 개 체크.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포즈나 태도나 언변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데뷔전이잖아요. 예. 어떤 거 어떻게 보셨어요?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데뷔전이죠. 그리고 뭐 모두 발언은 대부분 공개가 되어서 유심히 보았는데 일단은 뭐 좀 태도가 메모지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 그리고 뭐 전화 통화보다 뭐 젊어 보여요라는 맞아요. 식의 예. 호주 총리에게 보낸 뭐 농담 그리고 룰라 대통령과의 그 회담에 있어서도 자신의 소년공 스토리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남아공과 우리와의 민주화 경험, 독재의서의 극복 이런 사례를 개인적 유대와 국가 간의 그 정치 발전사의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우리는 감히 데뷔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게 무슨 신인 가수 데뷔 이런 건 아닐 테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 성남시장으로서 그리고 도지사로서 그리고 야당 대표로서 또 여러 계기에 외교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너무 생경하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여유가 있다 이렇게 느끼셨어요? 그리고 G7에서 이렇게 1박 3일 동안 지금 현재 7개국이랑 했고 앞으로 더 할 텐데 이렇게 30분 단위로 쪼개가면서 하는 회담이 그러니까 정권을 바로 시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좋은 기회이고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번째. 다른 나라 정상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일단은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대부분의 정상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덕담이든 진심이든 간에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한 찬사를 보낸 것, 특히 유엔 사무총장과 네. 룰라 그리고
뭐 멕시코, 인도 등등 다 이렇게 보냈다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그들이 한국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알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상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슷한 사례가 있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물론 첫 정상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을 하셨지만 G20로 다자회의에서 데뷔를 하신 거거든요. 그때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회복력, 시민의 조직된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매우 평화로운 절차에 따라 헌법적 절차에 따라 불의한 정권을 탄핵했다는 것을 찬사를 보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그들의 그러니까 외국 정상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진입 장벽을 제거했다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장면이 연출되어서 국가적으로 불행했던 시기를 겪고 나니 특히 이러한 장면들을 보면 정상회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물론 현장에서 우리 대통령과 상대의 방의 협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보이는 행동, 언사 이런 여러 가지 제스처와 상대방이 우리 대통령이 하는 이런저런 의전을 보면 그것이 반사돼서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국정이 중요한 축이고 해서 그런 걸 보면 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라 정상회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교수님 번개팅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아까 6개 나라인가 이제 정상들하고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게 가기 전에 미리 조율이 되는 게 아니라 가서 조율이 됩니까? 네, 보통?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이 되어 있으니 주요 국가는 먼저 스케줄을 잡겠죠. 게다가 우리는 미국 혹은 일본 중심이니까 그들을 먼저 잡아놓고 비어있는 시간을 채웁니다. 그러면서 채워진 시간 남는 시간에 너희 정상 어때라고 미리 깔아놓고 이건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라고 통상적으로는 대통령 혹은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에 보고하죠. 지금도 알려진 바로는 브라질, 유엔 사무총장, 멕시코, 인도와의 정상회담은 예정이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현지 내지는 가면서 조율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표현을 그냥 즉석 회담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 즉석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겠네요. 요번 그 나라 입장에서 맞습니다.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열리는 G7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동병상련의 느낌이 있는 국가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관세로 두들겨 맞고 있고 억울한 감정이 들고 있고 트럼프를 빨리 만나서 뭔가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도 당연히 우리나라도 거기 중요한 국가여서 보세요. 인도, 브라질, 멕시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심리적 연대 그리고 정보 공유 당신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 식의 이야기들이 회담장이나 아니면 회담 대기실 혹은 만찬장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필요가 있고 그때는 정말 오로지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알겠습니다.